지난달 제 환자 한 분을 거의 파멸시킬 뻔한 굴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남성분이 그 주에만 3번째로 자신의 소변 웅덩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때쯤 다른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딸은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울 때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고 제 진료실에서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18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제 클리닉 문을 통해 야간 빈뇨 해결책을 간절히 찾는 수천 명의 남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일 밤 3번, 4번, 때로는 6번씩 깨어난다고요?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 옆에서 잘 수 없습니다.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분들 대부분이 의사가 말한 대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연을 언제 복용하느냐가 얼마나 복용하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일어나서 소변을 보셨습니까? 1번, 2번, 3번. 만약 답이 0보다 많다면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갈 때마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은 1년 이내에 5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50%입니다. 이것은 야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노인 중 절반이 12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더라도 수면 방해만으로도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수면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3배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료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환자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전 90분이라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이 방광 조절을 위한 아연 흡수와 활용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면 결과는 기적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환자분, 강남의 74살 남성분, 그분의 성함은 초혜 씨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가르쳐 드린 후 그분은 단 11일 만에 밤에 6번 화장실 가던 것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분은 성인용 기저귀를 버렸습니다. 아내가 침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8시간 내리 주무시고 마치 50살로 돌아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한국의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밤과 존엄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확한 90분 타이밍 시간대, 효과가 있는 정확한 복용량,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분 섭취 조정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아연 흡수를 막고 있는 3가지 흔한 저녁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 빈뇨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완전히 거꾸로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밤새 평화롭게 주무시는 것과 치명적인 낙상 후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독립성이 달려 있습니다. 어젯밤 3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셨다면 전립선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박수민 의사이며 18년 동안 서울에서 비뇨기 문제가 있는 12,000명이 넘는 남성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지난달 이 씨라는 74살 남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매일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5번씩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그분은 밤새 주무신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분이 어둠 속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질까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싼 전립선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고 여행하는 것도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야간 빈뇨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립선,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에는 내부 시계, 즉 모든 것을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 근육 긴장도, 체액 균형, 모든 것이 정확한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처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연은 흡수되지만 이미 방광 조절력이 강한 낮 동안에 작용합니다. 밤이 되면 절실이 필요할 때 아연은 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대사되고 배설됩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제가 전통 한의학 원리와 현대시간 치료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한 아연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신체는 소변을 농축하고 야간 생산을 줄이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연은 이 자연적인 호르몬 급증을 최대 10배까지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취침 2시간 전도 아닙니다. 취침 30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동안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방광 평활근 세포가 미네랄 흡수에 가장 민감해집니다. 아연 원자가 이 근육세포의 특정 수용체 부위에 결합하여 밤새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시킵니다. 이때 전립선도 재생 단계로 전환됩니다. 아연이 전립선 조직에 축적되어 빈뇨를 유발하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이 짧은 시간대에 혈액 속에 아연이 존재할 때만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 5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그중 43명이 2주 안에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씨는 이제 밤에 단 한 번만 깹니다. 때로는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을 취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정신이 또렷하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방법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커피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탄닌 성분이 위장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완전히 흡수되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제 타이밍 방법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저녁 5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셔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남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후 3시까지 모든 카페인을 중단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칼슘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 남성들이 뼈 건강을 위해 저녁 식사 때 칼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칼슘과 아연은 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아침으로 옮기세요. 아연은 취침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단독으로 복용하세요. 지금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팽만감이나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방광이 이미 약해진 것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밤마다 근육의 긴장도는 더욱 악화됩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연과 야간 빈뇨에 관해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표준 조언을 따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라. 아침 루틴에 섞어서 먹으라. 그리고 매번 똑같이 이 환자들은 좌절하고 지친 채로 서울의 제 병원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매일 밤 소변을 보러 3번, 4번, 5번씩 일어났습니다. 아연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연구팀이 제 진료 18년 만에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속에 앉아서 밤낮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아연과의 관계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전립선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방광과 전립선 조직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특정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한기뇨 호르몬이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방광벽의 평활근이 회복 및 강화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야간 배뇨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열릴 때 아연이 이미 치료 수준으로 혈액 속을 순환하고 있지 않다면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미네랄 지원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아연을 복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그 아연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혈중 아연 수치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난 후 12시간 뒤에 도착하는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3년 전 저를 찾아온 강남의 74세 은퇴교사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6번씩 깼습니다. 그의 아내는 끊임없는 움직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별도의 방에서 잤습니다. 그는 모든 보충제, 모든 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30mg의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병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 원리를 설명했을 때 그는 마치 제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에게 즉시 아침에 아연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똑같은 용량인 30mg을 매일 저녁 정확히 8시 30분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의 평소 취침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취침 90분 전, 그것이 마법의 시간대입니다. 아연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90분이 걸립니다. 이 씨가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 그의 혈중 아연 수치는 몸이 전립선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일 만에 그는 밤에 화장실을 2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 5시까지 잤습니다. 그의 아내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기적 같다고 말했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동기화입니다. 이 중요한 야간 시간 동안 아연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도착하면 3가지 특정한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항긴뇨 호르몬의 생성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데 이것은 신장의 밤에 소변을 덜 생성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방광벽의 평활근 긴장도를 강화하여 방광의 수분 보유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데 남성의 경우 이것이 종종 요도를 압박하여 끊임없는 배뇨 욕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효과는 모두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주기 시간대에 아연이 존재할 때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복용하면 낮 시간의 화학작용으로 밤 시간의 문제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완전한 효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 효능을 파괴하고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이것은 밤새 평화롭게 잠을 자는 것과 지쳐서 깨어나고 약해지며 완전한 방광 기능 상실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심각한 실수는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4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심지어 오후 5시나 6시에 마셔도 카페인이 최대 8시간 동안 체내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장벽의 아연 흡수 통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누군가가 파이프를 꽉 잠가 놓은 상태에서 물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가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아연 분자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소변을 통해 바로 처해로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실수로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올바른 시간에, 즉 취침 90분 전에 성실하게 아연을 복용하지만 저녁 식사 때 커피를 마십니다. 3개월 후 그들은 좌절하고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돌아와 아연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커피 습관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연 복용 시간 근처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칼슘과 아연은 소화 시스템에서 정확히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저녁에 치즈, 요구르트를 먹거나 우유를 마시면 칼슘이 이 경로를 가득 채워 아연을 완전히 밀어냅니다. 신체는 신경과 근육 기능에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아연보다 칼슘 흡수를 우선시합니다. 아연은 뒤에 남겨지고 흡수되지 않으며 낭비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4세 여성 환자 E씨를 통해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6번이나 깼습니다. 그녀의 삶의 질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화장실 없이 장거리 차량 이동이 두려워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90분 아연 프로토콜을 처방했지만 6주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후속 상담 중에 그녀가 매일 저녁 8시에 요구르트 한 그릇을 간식으로 먹고 9시 30분에 아연을 복용한 후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요구르트가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요구르트를 중단하고 대신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녀는 밤에 화장실을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5주 이내에 그녀는 밤새 완전히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합니다. 빈속에 아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는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빈속에 복용하면 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연이 빈속에 들어가면 즉각적인 메스꺼움과 위 자극을 유발합니다. 신체는 아연을 희석하고 중화시키기 위해 소화액을 급히 분비하여 아연을 너무 빨리 시스템을 통과시켜 배출합니다. 아연 흡수를 늦추고 장세포가 제대로 흡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소량의 음식,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아연 복용 30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삶은 달걀 2개나 호두 몇 개와 함께 구운 생선 작은 조각을 권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 환경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아연을 세포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지방은 최대 흡수를 위해 소화를 충분히 늦춥니다. 지금 이 3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아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방광 조절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면 일주일 이내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1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4번째 중요한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밤에 여전히 3번 깨는 사람들과
아침까지 푹 자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칼슘이 풍부한 모든 음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칼슘은 소화 시스템에서 아연의 최대 적입니다. 그들은 장 내벽에서 정확히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존재하면 아연은 매번 이 싸움에서 집니다. 신체는 칼슘을 흡수하고 아연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바로 배출시킵니다. 아연 보충제에 쓴 모든 돈이 변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충제 업계가 절대 말하지 않을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아연을 복용하기 4시간 이내에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전체 복용량을 낭비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치즈를 먹고 취침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한다면 그 아연 캡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은 소화관에 4바 6시간 동안 남아있으며 그 전체 시간 동안 아연 흡수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유제품만이 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연 흡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는 높은 수준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와 콩 제품에는 칼슘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특정 미네랄, 워터에도 아연을 차단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수개월 동안 매일 밤 아연을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저녁 식사 습관을 분석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저녁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어렵게 배운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서 온 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8세였고 매일 밤 5번씩 깨어났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는 아내가 매일 저녁 채소를 많이 넣은 건강한 식사와 두부찌개를 준비하고 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전에 항상 우유 한 잔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연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후 3시 이후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모두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단 11일 만에 그는 밤에 5번 깨던 것에서 단 한 번만 깨는 것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밤새 잠을 잤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영양소 섭취 시간과 음식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잠들기 90분 전에 정확히 아연을 복용하고 올바른 용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녁에 칼슘을 섭취하면 전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연을 복용하기 전 4시간 동안의 정확한 실천 계획입니다. 어떤 종류의 유제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도 안 됩니다. 칼슘 강화 식품도 안 됩니다. 많은 가공식품에 칼슘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저녁 식사 시 녹색 잎이 채소를 제한하십시오. 시금치와 케일은 아침이나 점심으로 드십시오. 저녁에는 두부와 콩 제품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아연과 동시에 마그네슘이나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 보충제를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저녁 식사는 닭고기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 오이나 버섯 같은 비칼슘 채소, 그리고 적당량의 쌀이나 고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연 복용 최소 4시간 전에 이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아연이 체내로 들어오기 전에 신체가 저녁 식사에 칼슘을 처리하고 흡수할 시간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연은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위장에 들어갈 때 흡수를 위한 깨끗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칼슘 간섭은 전체 프로토콜을 파괴합니다. 타협 없이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간절히 기다려온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밤을 변화시킬 정확한 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밤에 3번, 4번, 5번 계속 깨게 됩니다. 정확한 양은 원소 아연 30mg입니다. 20도 아니고 40도 아닙니다. 정확히 30mg입니다. 이 특정 숫자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실 5mg에서 60mg까지 모든 용량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20mg에서는 아연이 최소한의 효과만 제공합니다. 신체가 너무 빨리 대사하고 새벽 2시까지는 방광 신호를 조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40mg 이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아연이 실제로 장에서 구리 흡수와 경쟁하고 3주 이내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로감, 현기증, 더 나쁜 면역 기능, 더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0mg은 정확한 치료 범위를 맞춥니다. 이 양은 경쟁 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립선 조직 아연 수용체를 완전히 포화시킵니다. 신체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안정적인 아연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이 조용히 있어야 하는 중요한 8시간 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연 보충제를 사고 어떤 종류의 아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모든 아연 보충제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일부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 또는 아연 글리시네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이 타이밍 프로토콜과 함께 작동할 만큼 충분히 높은 생체의 이용률을 가진 유일한 2가지 형태입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는 43%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 글리시네이트는 41%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30mg을 복용할 때 신체가 실제로 약 3mg의 사용 가능한 아연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아연은 독처럼 피하십시오. 보충제, 업계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화아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산화아연은 단 8%의 흡수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아연 30mg을 복용하면 신체는 3mg 미만을 받습니다. 이것은 방광 조절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밤새 계속 깨면서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고 패배감에 차서 제게 왔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아연을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보충제병을 검사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산화아연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산화아연 50mg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연 피콜리네이트 30mg으로 바꾸고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하라고 말했고 11일 만에 그는 밤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용 시간은 아연의 종류와 강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피콜리네이트와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70분에서 90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90분 전 창기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아연은 방광 반사가 방에 가장 취약한 가장 깊은 수면 주기에 들어갈 때 최대 효과를 냅니다. 용량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체중이 90kg 이상이면 30mg 대신 35m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체액량이 더 많아 아연 농도가 약간 희석됩니다. 그러나 절대 35mg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대 상한선입니다. 내일 아침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산화아연이라고 적혀 있으면 버리십시오. 즉시 버리십시오.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당장 피콜린산 아연이나 글리신산 아연을 주문하십시오. 30mg입니다.
취침 90분 전에 복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공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연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지를 결정하는 6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녁에 마시는 물의 정확한 양이 아연의 효능을 10배로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이것 때문에 결과를 망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취침 90분 전까지 정확히 3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대략 표준컵으로 한 컵 반 정도입니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양이 아연이 밤 동안 과도한 소변량을 만들지 않으면서 방광 조직과 전립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수분 균형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보러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아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아연 요법을 완전히 망칩니다. 왜 정확성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 특정 측정치 뒤에 숨은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수분과 함께 취침 90분 전에 아연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연 이온이 수면 중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특정 운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들이 기능하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300ml보다 적게 마시면 혈액이 너무 농축됩니다. 아연이 방광 근육세포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체는 이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대부분을 배출합니다. 반면에 이 중요한 시간대에 300ml 이상을 마시면 방광 용량이 과부하됩니다. 신체는 밤 동안 이 과도한 수분을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방하려는 야간 배뇨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아연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지만 엄청난 양의 수분이 그 조절 효과를 압도합니다. 여러 번 깨어나고 낙담하게 되고 아연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요법을 중단합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씨는 74세였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5-6번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면 부족으로 단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서 논의한 정확한 타이밍으로 아연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화가 나서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저녁 루틴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시한 대로 취침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물 한 병을 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600ml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양의 2배였습니다. 그의 신장은 밤새 그 모든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수분 섭취를 교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배울 때까지 첫 주 동안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300ml를 측정하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5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밤에 5번에서 단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 그는 밤새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300ml 규칙은 신체 크기나 체중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저는 50kg에서 100kg이 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방광 용량과 아연 농축 메커니즘은 모든 성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신장은 총 체질량이 아니라 농도 기울기를 기반으로 수분을 처리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300ml는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략 매 시간마다 100ml씩 마십시오. 이러한 꾸준한 섭취는 아연 흡수를 위한 완벽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광 압력의 갑작스러운 급증을 방지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 요법을 실행하기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황금 시간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단계. 정확한 아연 복용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평소 잠드는 시간을 적으십시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잠드는 시간입니다. 밤 11시에 잠들면 정확히 9시 30분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취침 90분 전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이 정확한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80분은 너무 이르고 100분은 너무 늦습니다. 전립선 조절을 위한 신체의 일주기, 리듬은 바로 이 정확한 시간대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2단계. 피콜린산 아연 또는 글리신산 아연 15mg을 복용하십시오.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황산아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5mg이 필요합니다. 더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50mg을 복용하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 배뇨를 더 악화시키는 미네랄 불균형을 만듭니다. 챔조 밀리그램이 8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최적점입니다. 3단계. 저녁 6시 이후 이러한 아연 차단제를 피하십시오. 유제품은 안 됩니다. 칼슘 보충제는 안 됩니다. 고섬유질 시리얼은 안 됩니다. 커피나 차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소화관에서 아연 분자를 붙잡아 흡수되기 전에 배출하는 결합 화합물을 만듭니다. 한 환자는 저녁 8시에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까지 이 요법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는 우유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새 잠을 잤습니다. 4단계 넷째, 수분 섭취 차단 규칙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음료 섭취를 중단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조정이 있습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방광에 충격을 주고 야간 급료 증상을 증가시킵니다. 이 저녁 수분 섭취 시간대는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신장이 취침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5번째 단계. 아연과 함께 브라질 너트 하나를 드세요. 딱 한 알입니다.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은 아연 흡수를 40%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증폭제입니다. 아연을 복용하는 동시에 브라질 너트를 드세요. 제 병원의 9명의 환자가 이 한 알에 견과류를 추가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추가로 2번 더 줄었습니다. 6번째 단계.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것은 전립선과 방광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세요. 왼쪽으로 눕거나 등을 대고 자면 밤새 방광의 복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면 14일 안에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도 아니고 16일도 아닙니다. 14일이 되면 아연이 전립선 조직에 충분히 포화되어 체의 균형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 달력을 열어서 오늘을 첫째 날로 표시하세요. 14일을 세어서 진행 상황 확인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가지고 계신 산화아연 영양제는 모두 버리세요. 이 프로토콜에는 쓸모 없습니다. 오늘 밤 피콜린 산아연을 주문하세요. 내일 브라질 너트를 사세요. 이 프로토콜은 강남의 최 씨를 수술해서 구했습니다. 인천의 박 씨에게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지킨다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90분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밤새 숙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쾌하게 일어나 충만하게 살 준비가 되어 일어나겠다는 약속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을 구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8년간의 연구를 한 편의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90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몇 시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는 친구와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